이곳은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22번째 희생자의 분향소입니다. 이들에게 쌍용 자동차 사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치료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치유 프로젝트 와락을 기획하게 되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처음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들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심리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 수가 굉장히 많고 부모들의 얘기, 해고자와 그 아내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입은 상처,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필요하겠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런 치유의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치유 상담이라는 게 안에 있는 아픔을 끄집어내서 또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떤 호전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야만 호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맹장염 때문에 배가 아플 때 아까진키 바르거나 빨간 약 바르거나 그냥 진통제 먹는다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잠시 누그러질 수 있지만 다시 시작이 될 거 아니겠어요? 심리적인 상처도 똑같고요.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서 그 근원이 노출이 되고 그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상처도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뭐 말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상담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상처를 드러내고, 그거를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치유들을 통해서 권지영 소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긍정적인 케이스로 지금 와락 상담소의 소장님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호전적 사례들이 있는지요? 심리적인 치료도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큼 치유를 받으면 10만큼 치료되고 100만큼 치유받으면 또 100만큼 치유가 되고 이게 투입하는 어떤 시간과 내 에너지와 이런 것에 비례해서 호전이 되는 것도 똑같이 그래요. 와락에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래서 치유의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 치유를 받기 그 이전과 지금 그 이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아이들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와락에 찾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데요. 조금 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3년 전에 살인적인 진압이 있었고요. 그 과정 중에 사람들이 많이 짓밟히고 구타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 이제 그런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거의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노출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걸리면요, 사람이 그 상처, 그 기억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거나 그때 기억을 자극할 만한 어떤 계기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막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기 시작하고 진땀을 흘리고 일상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쌍용의 그 경험, 그 상처, 그날, 그 계절, 그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치유가 본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결코 그 경험, 그 기억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갖고 그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와락에서는 옛날 동지들, 옛날 피해자들, 그 가족들, 그 아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찾고 있죠. 근데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찾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또 도망가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접근해 나가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와락에서 그동안 치유를 받았던 그 해고 노동자의 아내들이 지금 여러 명이 그 과정을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쌍용차 노동자들이 왜 와락으로 와야 하는지, 왜 또 치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3년 전에 그 끔찍했던 그 정리해고와 그 과정 중에 겪었던 끔찍했던 물리적인 폭력, 심리적인 폭력, 이런 것들, 서로 간의 어떤 깊은 갈등,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살면서 겪어왔던 그런 어떤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깊어져 있는 상태죠. 이거를 대면해야만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외면한다고 외면이 절대로 되어지지 않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형태로 우회도로를 타고서도 이게 내 삶에 반드시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쌍용차에서 겪었던 그 상처를 드러내고 대면했을 때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치유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와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락으로 나오셔야죠. 예, 나오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저는 반쯤은 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